28살의 강도윤은 고아원 출신으로 홀로 자라온 청년이다. 대학도 포기한 채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이번 면접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다. 낡은 셔츠를 다리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 회사만 붙으면 나도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도윤은 잠이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때릴 때마다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면접이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인 명성그룹의 최종 면접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1차 면접도 통과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흰 셔츠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할 때 샀던 셔츠였습니다. 목 부분이 약간 늘어났고 소매 끝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림질을 하면 괜찮아 보일 겁니다.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구김을 펴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셔츠를 펼쳐보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함께 걸쳐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8년을 살면서 정장 비슷한 걸 입어본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로는 늘 편한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물류센터에서,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번만 붙으면 돼. 명성그룹은 도윤에게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사회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정규직이라는 신분. 그동안 일용직과 계약직을 전전하며 살았던 도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반이었습니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4본, 자격증 4본, 볼펜 2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9월의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계단을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전철 안에서 도윤은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이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한때는 면접을 보러 갔겠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명성그룹 본사는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 눈이 부셨습니다. 도윤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3층 높이만큼 높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맞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셨습니까? 네. 10시 면접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 후 방문증을 건넸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상승하는 느낌이 배속을 간지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이미 6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도윤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 도윤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도윤도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씨,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여자, 실무진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둘, 그리고 맨 가운데 앉은 사람, 그가 최명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명진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깊이 패인 눈과 주름, 회색빛 양복이 그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앉으세요. 명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는 짧게 했습니다. 여러 직장을 거치며 배운 것들, 성실함, 책임감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실무진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도윤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아는 것은 솔직히 말했고, 모르는 것은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면접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명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고아원 출신이시군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명진을 바라봤습니다. 명진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 아니면 동정? 도윤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강도윤? 네. 명진은 이력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윤의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을 훑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명진의 반응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면접에서 보통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명진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셔츠가 펄럭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면접장에 있었습니다. 명진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알 수 없는 무언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면접은 끝났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낯선 불안이 도윤을 따라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알림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명성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떨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불합격.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 기회를 바란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들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면접이었습니다. 여기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샌들. 저마다 어딘가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저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으려다가 마지막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윤 씨 맞으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명성그룹 비서실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개인 면담을 원하십니다. 네? 개인 면담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15층이 아니라 25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왜 다시 부르는 걸까? 혹시 재심사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배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명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셔츠를 입었습니다. 다시 다림질했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5층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두꺼운 카펫, 은은한 조명. 비서 한 명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술을 몰랐지만 비싼 작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문 앞에 멈췄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강도윤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명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티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명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불합격 통보받았죠? 네, 미안합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죠? 명진은 대답 대신 옆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 배경은 병원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1997년 3월 15일. 도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야.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 정말 나란 말인가? 이걸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명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명성그룹 회장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실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곁에 있었다. 하지만 지킬 수 없었어.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도윤아, 저한테 농담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28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밥값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도윤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윤아, 제발. 명진이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뿌리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비서가 놀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28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단어. 하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제야? 왜 하필 이렇게?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서서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쾅! 충격이 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사람 쓰러졌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몇 번 깜빡이자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침대, 링거 거치대,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진이었습니다. 도윤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갈비뼈 부분이 특히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마. 명진이 말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어. 조심해야 해. 도윤은 명진을 노려봤습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사고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요? 병원까지 따라왔지.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도윤아, 보호자도 아니신데 왜 여기 계십니까?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물 좀 줄까? 명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명진은 일어나 물컵을 들었습니다. 빨대를 꽂아 도윤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빨대를 물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명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물을 다 마시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수건을 집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땀을 닦아줄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물수건을 펼쳐 도윤의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진은 말없이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뺨도 닦았습니다. 목덜미까지 닦았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만하세요.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명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윤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명진은 물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저 혼자였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변명할 생각 없어. 그럼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너를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28년 동안은 안 보고 싶으시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신 겁니까?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그냥 가세요. 도윤아, 제발 가시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때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명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돈도, 힘도, 아무것도.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도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알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명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매일 너를 생각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명진이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도윤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뚝, 뚝, 뚝. 도윤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평생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의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왜일까? 왜 따뜻하게 느껴진 걸까? 도윤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그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 어머니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믿어야 할까? 믿지 말아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퇴원 가능할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다 내셨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요? 네, 어제 오신 분이요. 명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명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식사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음식 먹기 싫을 것 같아서 죽을 사왔어. 명진은 테이블을 침대 앞으로 당겼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전복죽이었습니다. 먹어봐.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식어. 명진이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죽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배가 고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명진은 의자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명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도 찾아오실 건가요? 도윤아. 명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밥 먹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도윤아, 제발요. 도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명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이 심했어. 몸이 약해졌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거든.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떠났어. 너를 남겨두고.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사진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그 사람이 자신을 낳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니. 제 잘못인가요? 도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명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어머니는 너를 보고 정말 행복해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절 버리신 겁니까?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지킬 수 없었어. 명진이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어.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일용직이었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간이었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를 키울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 분유 살 돈조차 없었어. 그래도 도윤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 명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나는 겁이 났어. 너를 굶길까봐,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신 겁니까?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은 같을 테니까. 명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매일 후회했어. 도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 명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내가 면접을 보러 왔어. 이력서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전부 일치했거든.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너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질문을 던졌지.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명진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을 때 확신했어. 내 아들이 맞다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시킨 겁니까? 아니, 합격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다른 임원들이 반대했어. 학력이 부족하다고, 경력이 약하다고. 명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밀어붙이고 싶었어.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았어. 왜 저 지원자만 특별 대우하냐고. 도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면담을 요청한 거구나. 그래. 먼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명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 아버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도윤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아야 할까? 잡지 말아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손길이 기억났습니다. 이마를 닦아주던 조심스러운 손길. 죽을 사다 준 마음.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윤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명진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회사 일은 비서에게 맡기고 도윤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도 명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명진은 도윤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도윤은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습니다.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여러 일자리를 전전한 경험. 명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퇴원 전날 밤, 명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퇴원하면 어디 갈 거니? 월세방으로 돌아가야죠. 혼자? 네. 명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방도 많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서두르지 않을게. 명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명진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은 기사가 했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 괜찮습니다. 도윤아, 갈비뼈 아직 아픈데 대중교통은 무리야. 결국 도윤은 차에 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내리려 했지만 명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집까지 올라갈게. 필요 없습니다. 짐 들어줄게. 명진은 고집스러웠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명진은 처음 보는 아들의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곰팡이 핀 벽. 명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살았구나. 네. 겨울엔 춥지 않니? 난방은 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진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 더 좋은 곳으로 옮기자. 내가 집을 구해줄게. 됐습니다. 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도윤이 명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렇게 명진은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만나고 싶구나.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카페. 주소 보낼게. 다음 날, 도윤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명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도윤이 앞에 앉았습니다. 명진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명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뭐가요? 내 어머니 이야기.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니? 알고 싶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은 서연이었어. 도윤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서연이, 22살 때 만났어. 나는 24살이었고, 명진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병원에 갔는데 연희가 간호조무사였지.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 예쁘고 상냥했거든.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가슴이 두둥거렸어. 명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미소였습니다. 용기 내서 고백했어. 놀랍게도 연희도 날 좋아한다고 했지. 사귀신 거죠? 그래. 1년 동안 사귀었어. 정말 행복했어.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연희가 임신했어.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뻤어. 결혼하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었어. 연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반대당했어. 명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딸을 맡길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그래서요? 연희는 거부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지. 명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왔어. 연희가 짐을 싸들고 나를 찾아왔어.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 작은 월세방이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명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비가 왔어. 명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3월 15일, 봄비였지. 따뜻한 비. 연희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나는 겁이 났어.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갔어. 연희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 아프다고, 무섭다고 했지. 나는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말했어.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어. 3시간이었어. 아니, 4시간이었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그냥 엄청 긴 시간이었어. 그리고요, 울음소리가 들렸어. 명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울음소리. 처음 듣는 소리였어. 크고 힘찬 울음이었지. 나는 그 순간 울었어. 내 아들이 태어났구나.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너를 데리고 나왔어. 작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 2.9kg이었어. 작았어. 정말 작았어. 명진이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떨렸어. 떨어뜨릴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너는 따뜻했어. 살아있는 생명이었어. 어머니는요? 연희는 피곤해 보였어. 하지만 행복해 보였지. 너를 보고 싶다고 했어. 너를 안겨줬더니 울었어. 행복해서 운다고 했어.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지었어. 도윤이. 길을 연다는 뜻의 도에, 윤택하다는 뜻의 윤. 너의 인생이 윤택하기를,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윤은 자신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있었어. 돈이 부족해서 더 있을 수 없었지. 퇴원하는 날 연희는 내게 팔찌를 채워줬어. 팔찌요? 응.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은팔찌였어. 연희가 아끼던 물건이었지. 그걸 내 손목에 채우며 말했어.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명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이거야. 도윤은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 6평짜리 월세방이었지.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 명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정말로. 명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침이면 연희가 내 기저귀를 갈았어. 나는 분유를 탔지. 서툴렀어. 온도를 맞추는 것도, 젖병을 씻는 것도 다 어색했어. 도윤은 상상했습니다. 어린 부모였던 두 사람을. 너는 밤에 자주 울었어. 2시간마다 한 번씩. 연희와 나는 교대로 너를 안아줬어. 잠이 부족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 행복하셨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했어.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처음 웃었을 때 기억나. 생후 한 달쯤 됐을 때였어. 연희가 너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거든. 자장가였어. 명진이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웃었어.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어. 연희가 소리쳤어. 도윤이가 웃었어. 우리 도윤이가 웃었다고.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너를 봤어. 그리고 행복해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 하나로 충분했어. 그럼 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제가 고아가 된 겁니까? 명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 명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희가 갑자기 쓰러졌어. 나는 일을 나가고 없었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줬지. 급히 달려갔는데 연희는 의식이 없었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19를 불렀어. 병원에 갔지. 의사가 말했어. 산후풍이 악화됐다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졌고 폐혈증이 왔다고. 명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돈이 없었어. 통장에는 겨우 30만 원이 있었지. 수술비는 500만 원이었어.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미쳤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 친구들, 선배들, 아는 사람이라면 다 찾아갔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 명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 나도 빚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요? 사채를 쓰려고 했어. 하지만 그것도 안 됐어. 담보로 잡힐 게 없었거든. 집도 월세였고, 차도 없었고. 명진이 흐느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연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 의사가 말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연희 부모님께 전화했어.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어. 딸이 죽어간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절당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연희 아버지가 말했어. 그런 딸은 없다고. 제 발로 집을 나간 인간이라고.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도윤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어. 전화기 너머로 빌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손녀딸이 있다고. 아니 손자가 있다고. 그랬더니요. 전화를 끊어버렸어. 명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깨어났어. 잠깐이었어. 눈을 떴지.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나를 봤어. 그리고 물었어. 도윤이는 어디 있냐고.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명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너를 데려왔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봐주고 있었거든. 연희에게 안겨줬어. 어머니는요? 너를 안고 웃었어. 우리 아들, 우리 도윤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지. 명진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했어. 도윤이를 잘 키워달라고. 건강하게 키워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도윤은 울었습니다. 나는 약속했어. 그러겠다고. 반드시 그러겠다고. 그리고요. 연희가 다시 눈을 감았어.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연희는 떠났어. 명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8년 전 3월 18일 새벽 4시 23분. 도윤은 그 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 돈이 없었거든. 화장만 하고 작은 납골당에 모셨어. 명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만 남았어. 왜 절 버리신 겁니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명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지킬 수 없었어. 명진이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 분유값, 기저귀 값도 빠듯했어. 너를 봐줄 사람도 없었지. 일을 나가면 너를 혼자 뒀어야 했어. 도윤은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을 나갔다가 급히 돌아온 적이 있어. 내가 우는 소리가 밖까지 들린다고 이웃이 전화했거든.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너는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 기저귀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새빨갰어. 그때 깨달았어. 나는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그래도 생후 석 달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니? 명진이 소리쳤습니다. 너한테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니?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이 막히면? 우유를 토해서 목이 막히면? 겨울에 온도가 떨어져서 얼어 죽으면?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너를 죽일까봐. 내 무능력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명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를 안전한 곳에 맡기기로. 고아원이요? 아니. 명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입양을 생각했어. 부유한 가정에 입양 보내면 너는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요. 입양 기관에 갔어. 상담을 받았어.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더라. 입양은 시간이 걸린다고.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명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어.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요. 고아원을 선택했어. 명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고아원이라면 밥을 먹이고 재우고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나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7년 6월 20일. 내가 생후 석 달 보름 됐을 때였어.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에 너를 안고 고아원으로 갔어. 문 앞에 너를 내려놨어. 쪽지를 함께 넣었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름이 강도윤이라고. 1997년 3월 15일 생이라고. 부디 잘 키워달라고. 명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 그리고 숨었어. 멀리서 지켜봤지.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아원 원장님이 나오셨어. 너를 발견하고 안아 올리셨지. 그리고 안으로 데려갔어. 명진이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돌아섰어. 걸어서 집으로 왔어. 울면서.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 있었어. 빈 방이었어. 내 흔적들만 남아 있었지. 젖병, 기저귀, 작은 옷가지들. 명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 며칠을 울었어. 일도 나가지 않았어. 그 후로는요, 돈을 벌기 시작했어. 미친 듯이 일했어.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명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찾아오기 위해서였어.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서 너를 다시 데려오려고. 그랬습니까? 그래. 5년을 그렇게 일했어. 공사장, 식당, 공장.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명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건설 하청일이었어. 처음엔 혼자였지. 점점 사람을 늘렸어. 성공하신 거군요. 10년이 걸렸어. 그때쯤 되니 회사가 안정됐어. 돈도 좀 모였고. 명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 너를 찾으러.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없었어. 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 그 아이는
5년 전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갔다고. 정부 방침으로 아이들을 재배치했다고. 명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고아원인지 물었어. 기록을 찾아봐 달라고 했지.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 그럼요? 찾아다녔어. 서울에 있는 고아원을 다 찾아갔어. 하나하나 물어봤어. 강도윤이라는 아이가 있느냐고.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기록이 없었어. 아니면 이름이 바뀌었거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0살 때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 하지만 제가 원장님께 부탁해서 바꿨습니다. 제 출생 기록에 있던 이름으로. 명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가 찾았을 때 제 이름은 강도윤이 아니었을 겁니다. 명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구나. 그래서 명진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찾으려고 했어. 진짜로 찾으려고 했어. 도윤은 명진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어깨. 그토록 자신을 찾으려 했던 사람. 하지만 찾지 못했던 사람. 도윤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명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할 게 없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저를 지키려고, 저를 살리려고. 명진은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8년 만에 진실을 나눈 두 사람.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으니까. 가난이라는 괴물에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명성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명진이 추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지원했고 이번엔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명진은 채용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도윤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회장실에서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도윤을 대했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강도윤 대리, 네, 회장님,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명진과 도윤은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실력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도윤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선배들이 출근하면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복사, 정리, 심부름, 무엇이든 했습니다. 선배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강대리, 참 착하네. 퇴근도 가장 늦게 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면 업무 관련 공부를 더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강대리, 수고가 많네. 아닙니다. 이번 프로젝트 자네가 주도해보지 않겠나? 도윤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응.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도윤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팀원들과 회의했습니다. 명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진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강 대리, 정말 잘했어. 다음에도 맡기겠네. 도윤은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빠가 살게.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둘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명진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명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도윤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은 잔을 부리쳤습니다. 도윤아. 네. 행복하니?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명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서.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가장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진이 도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앉자. 도윤이 앉았습니다. 명진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뭔데요? 입적 서류야.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 호적을 내 호적으로 옮기는 거야. 법적으로 정식 부자 관계가 되는 거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괜찮아. 명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 아버지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명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너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해 줄래? 도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도윤. 명진도 서명했습니다. 최명진. 이제 공식적으로 부자야. 명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더 고마워, 아들. 며칠 후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최명진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실력 있는 건 인정해야지. 회장님, 아들치고 겸손하더라. 도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먼저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도윤을 인정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진의 후계자로 지목됐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명성그룹 2세, 고아원 출신, 흙수저에서 재벌 2세로 28년 만에 극적인 재회. 도윤은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딱 한 번 유명 방송사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나요? 고아원 생활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외로웠고요. 도윤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을 원망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가난이라는 괴물에. 앞으로의 계획은요? 아버지가 이룬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 응원합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재단.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 진로 지도,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명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연희도 기뻐할 거야. 명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윤은 부회장이 됐습니다. 명진은 서서히 경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아직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는 충분해. 명진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과 명진은 함께 납골당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명진이 꽃을 놓았습니다. 연희야, 도윤이가 왔어. 도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게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명진이 도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희야, 우리 아들 봐. 이렇게 잘 컸어.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부탁했잖아. 도윤이를 잘 키우라고. 나는 못했어. 그때는 못했어. 명진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혼자서도 잘 자라줬어. 착하게, 강하게. 도윤은 명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모두 잘했어요. 그래, 잘했지.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이제 행복해. 늦었지만 가족이 됐어. 내가 바랐던 대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명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진의 집에서였습니다. 이제 도윤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명진이 고기를 굽고 도윤이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고기 다 구웠어요. 그래, 먹자.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건배할까? 무슨 건배요? 우리 가족이 된 걸. 명진이 잔을 들었습니다. 도윤도 잔을 들었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어. 다시 가족이 됐어. 네, 아버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네,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명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30인데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지. 아버지는 재혼 안 하세요? 도윤이 되물었습니다.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연희 하나로 충분해. 평생 그 사람만 사랑할 거야. 도윤은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내가 있잖아. 명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명진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명진과 연희의 사진.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 연희가 배가 불러온 사진. 그리고 갓난아기 도윤의 사진. 이게 너야. 생후 일주일. 진짜 작네요. 응. 손바닥만 했어. 명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봐. 내가 처음 웃은 날. 사진 속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연희가 찍었어. 엄청 좋아했지. 도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시작, 사랑받았던 시간,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아버지. 응, 저 사랑받았었네요. 그럼 엄청 사랑받았지. 명진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도윤은 명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명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직원, 협력사 대표들, 언론, 명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은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명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회사를 키웠습니다. 언젠가 찾아서 떳떳하게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8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명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발표합니다. 명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년부터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최도윤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됩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이는 제 자랑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명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아, 나와봐. 도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진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둘은 손을 맞잡고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많이 외로웠어요. 왜 저만 부모님이 없나 싶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지켜지기 위해 보내진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거예요. 저처럼 외로운 아이들에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최도윤 부회장님이시죠? 저희 고아원 원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회장님이 기증해 주신 장학금으로 우리 아이 3명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부회장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대요. 제가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로.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연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곳은 아니었지만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도윤을 반겼습니다. 안녕.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회장님처럼 될 거예요.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부회장님도 고아원에서 잘하셨죠?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희처럼.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걸 믿었어.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도 그럴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저녁이 되어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밝더라고요. 도윤이 명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후회하세요?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 명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로서는. 알아요. 도윤이 명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진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너 같은 아들을 둬서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그로부터 1년 후, 도윤은 명성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취임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윤이 명진을 바라봤습니다. 객석에 앉은 명진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성그룹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희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도윤과 명진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잘했다, 아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다 잃었구나. 명진이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거예요. 무슨 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요. 저처럼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명진은 도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지. 너 스스로 이뤄낸 거야. 명진이 도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희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전국 50개 고아원과 결연을 맺었습니다. 장학금, 생활비, 진로 상담, 취업 지원,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취업도 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회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도윤은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명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도윤이가 내 자랑이야. 명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연희야, 보고 있지? 우리 아들 저렇게 훌륭해. 어느 봄날, 도윤과 명진은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연희가 잠든 곳, 두 사람은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재단으로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으니까요. 명진도 덧붙였습니다. 연희야, 우리 행복해. 정말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연희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사랑해요. 명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행복에 도달했습니다. 28년이 걸렸지만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을. 도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도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윤이 도운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윤과 명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